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기 성동구 응봉동에요. 네, 동아 리버그린 아파트하고 네, 도봉구 창동에 주공 1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 어느 거를 하나 파는 게 더 괜찮을지 이렇게 걱정해가지고요. 네,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물건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 어느 물건을 네. 먼저 매도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성동구에 있는 동아리버그린 아파트 말씀 주셨고 창동 도봉구에 있는 주공 1단지 아파트 이렇게 네네. 살펴봐 드릴게요. 소장님 지금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동아 리버그린 하나 가지고 계시고, 네, 도봉구 창동에 네, 주공 1단지 아파트 하나 있고 그래요. 창동 주공 1단지 네네. 몇 평이에요? 그거 17평이요. 창동 주공은 17평, 네. 그 리버그린 아파트는요? 응봉동 그거 24평이요. 24평이요. 이거 언제 사셨어요? 저기 그걸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요. 두 개 다요? 예. 네. 그 동아 리버그린은 네, 저기 준공이 2003년 네, 6월에 준공이 됐고요. 네, 주공 1단지는 네. 1990년 9월 준공됐어요. 네, 네. 그러면 요걸 두 개 가지고 지금 거주는 안 하시는 거고요? 이제 현재는 그거 두 개 이제 세를 놓고 월세를 놨어요. 두 개 다. 아, 월세를.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세로 그냥 살고 있고요. 아, 그거 월세를 떼주고. 주고 전세를 살고 계신 네.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요게 지금 두 개를 가지고 계신데, 네. 물론 오래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액도 많이 오르긴 했을 텐데 이걸 이제 매도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왜 네. 그러냐면은 네, 저기 과천 지식타운에 네, 그 아파트가 이제 10월에 분양을 한다는데요. 네, 그거 이제 50%를 이제 그냥 뭐 거기 당해 지역 아니래도 네, 이제 추첨할 수 있다고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신청해가지고 네, 당첨이 되면은 네, 돈이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이제 하나를 팔아가지고 네.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럼 그렇지 않으면- 당첨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뭐 굳이 안 팔고 그냥 놔둬도 되고 그러는데 이제 당첨이 됐다 치면은 네.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경쟁률이 굉장히 셀 텐데요. 그래도 또 운이 좋으면 될 수도 그렇죠. 또 있으니까 이제 미리 일단 생각을 해야 그것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하나만 파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만. 근데 이거는 사실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좀 두 개 다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아, 두 개 다요? 두 개 다 괜찮은 아파트긴 한데 제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네. 그냥 뭐 윗지면이며 지금의 금액이며 그리고 평수며 이런 걸 놓고 봤고 네. 그리고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이제 그 전망을 조금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 가지고 있어도 나쁘지는 않아요. 두 개 다요? 나쁘진 않은데 이 중에서 분명히 더 좋은 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두 개들 그냥 갖고 계신다라고 해도 워낙 오래전에 사셨으니까 그냥 월세를 받으시는 거니까 네, 네. 월세를 앞으로도 받으신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월세가 나올 것이고 네. 여기 만약에 뭐 창동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창동역하고 그쪽에 이제 그 서울시에서 그 강북 쪽에 좀 개발을 하려는 의지도 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봉구가 아직까지는 평균 가격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수요층들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낮고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그리고 창동이나 노원구 그쪽이 이제 계속적으로 연한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재건축 얘기들도 나올 거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거고 네. 이 응봉동 그 리버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지는 조금 작기는 하잖아요. 네, 네. 단지는 조금 작긴 한데 기본적인 지리적 입지가 강남 접근성이 워낙 좋은 아파트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금방 나가요. 워낙 좋은 아파트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으로도 여기가 성동구잖아요. 네, 네.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재개발을 되게 많이 한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재개발을 한 아파트예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리버그린 뒤쪽에 그 그 서울숲 리버뷰 자이가 들어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또 이제 행당 7구역 쪽이 또 들어올 거고 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앞에 그 응봉동 응봉 1구역 이런 데도 이제 점점 들어올 거고요. 네. 그러면 점점 그 성동구 안에는 이런 아파트 공급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안 그래도 서울에도 공급이 없는데 성동구에는 공급이 더 없어지는 거고 거기에 소형 평수고 입지가 워낙 뛰어난 아파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아파트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개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두 개 다 괜찮은데 그냥 가지고 있다라면 월세를 그러니까 워낙 오래전에 사셨으니까 월세를 그냥 안정적으로 받을 거고 월세도 받은 거 다 내수익 그리고 금액이 올라간 것도 다 내수익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네. 네. 중요한 건 이거는 창동 걸 팔아야죠. 아. 이거는 창동 근데 걸. 이거를 임대사업자로 네. 8년 등록을 해놔가지고요. 네. 그거 8년 전에는 못 파는 거 아니에요? 아, 임대사업자를 내놓으셨어요? 예, 예. 8년짜리로? 네. 언제 그리고 내신 거예요? 그거 놓고 임대사업 하고 바로 월세를 내주고 네. 한 11월이 만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 11월이요? 네네. 그러면 올 11월이 2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8년에 2년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요번에 또 법이 네. 이 사람들이 2년 더 산다고 그러면 더 사르게 해줘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더 살게 해야죠. 그러면 팔지도 못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임대사업자가요. 네. 임대사업자라고 하는 건 내가 8년 동안 요거를 임대를 하는 그러니까 주택을 임대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사업자를 등록한 거잖아요.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8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8년이 길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8년이 길다 보니까 8년 동안 뭐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 의외로 또 자금이 갑자기 급하다거나 뭐 하면은 못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8년 임대사업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혜택을 준 건데 네. 8년 임대사업자를 못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혜택 받은 거라든가 그동안에 뭐 배제시켜 줬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하게 된다라고 하면 과태료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매도는 할 수 있는데 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매도는 할 수가 있는데 네, 네. 이제 매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과태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혜택 받던 것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죠. 그동안 혜택 받았던 거는 당연히 환급을 해내야 되고요. 예. 과태료가 따로 나온다고요. 과태료는 얼마나 비싸요? 과태료는 뭐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뭐 예상을 하셔야 돼요. 3천만 원요? 네.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못 파는 거다기보다 과태료가 높으니까 이제 이거를 사실상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거를 뭐 무조건 못 판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팔아도 되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거 네. 아파트잖아요. 네. 아파트는 이제 임대사업자 이렇게 8년짜리를 못 내요. 네네. 못 내다 보니까 이제 혜택이 너무 많고 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매물이 안 나오고 하니까 원래 정부에서 줬던 혜택을 다시 지금 이제 없애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2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2년 임대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절반만 더 임대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2년만 더 임대를 하면 네.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자진 말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과태료 안 내요? 그렇죠. 그때는 과태료를 안 내는 거죠. 아. 근데 이제 혜택 자기가- 받은 것도 안 내고 아무것도 어떤 거요? 안 내요? 혜택 그동안에 받았던 것도 근데 혜택 받으신 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거의 없어요. 거의 맞아요. 없어요. 이거는 혜택 작은 제가 평수라서. 제가 봤을 때는 평수가 자꾸 금액이 낮아서 예, 예, 예. 혜택 받은 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어. 네. 가계료가 문제지. 2년만 그러니까 8년에서 2분의 1 기간이 지나면 이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말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과태료 없이 말소할 수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 네, 둘 그 중에서 임차인은 우리가 이거 임대사업 등록한 것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임대사업 등록 내고 난 다음에 네. 세를 놨거든요. 등록한 다음에 세를 놓으셨어요? 네. 네네. 등록한 다음에 세를 놓으셨어요? 그 네. 임차인이 몰라요? 등록하고 네. 등록 이제 하고 나서 세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를 놓고 등록을 한 게 아니고요? 예, 예. 그러면 근데 어쨌든 동의는 필요해요. 그래도 나중에 말소할 때. 네. 그렇게 말소하면은 이제 그렇게 과태료 없이 매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네네. 상황적으로는 그냥 지금 현재의 상태라고 한다면 이 둘 중에서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창동주공이 뭐 나빠서 판다기보다 둘 중에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리버그린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얘기하신 대로 뭐 나중에 그 지정타 분양이 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안 된다라고 하면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그러면 말하자면 이제 저기 과천에 네. 주식 정보센터에 만약에 네.
들면은 당연히 이제 가치를 거기하고 여기하고 창동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좋아요? 과천이 과천하고 좋죠. 과천이 더 좋아요? 그럼요. 아, 그러면 당첨만 되면 경기도, 거기는 경기도잖아요. 말하자면 여기는 그러니까 서울이고 과천은 경기도긴 한데요. 네네.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서울보다 나쁘지는 않잖아요. 네. 판교 이런 데가 그럼 판교가 좋아요? 아니면은 여기 창동이 좋아요? 판교가 더 비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뭐 네. 서울권이긴 하지만 이제 이걸 어디 그러니까 경기도 그러니까 과천 같은 경우는 이제 준 서울권이니까 그러니까 준 강남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행정구역은 경기도긴 한데 굉장히 선호도도 높고 금액도 높고 네. 그래서 그냥 네. 비교하자면 과천이 더 좋죠. 네, 그러면 당첨만 된다고 하면 네. 당연히 이거 그거는 이제 당첨 같은 거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인데 잘 체크하셔가지고 네. 그거는 준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그러면 네. 그 세입자가 동의를 해주면 네. 그 구청에 같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류를 뭘 조정을 받아야 되는 서류를 거예요? 해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그거는 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2년 더 지난 다음에 네, 네. 2년. 네. 네. 그렇게 네, 해서 고맙습니다. 하시고 아마 이 주택 때문에 그 네. 분양은 좀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잘 준비해 보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